상담에 의해서 아동 상담의 개념, 범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4년 여러분과 함께 아동 상담론 강의를 맡게 된 송은경 교수입니다. 아동 상담의 이해를 위한 기초와 아동 상담의 이론적 모델, 아동 상담의 과정 및 주요 기법과 실제에 대한 내용을 풍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 사진 속 아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앞에 계신 사모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사자 인형이 애착 인형인 것 같아요. 가지고 다니는. 네, 그럴 수 있죠. 네. 또 우리 김병수 네 선생님 이 사진 보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강아지인가요? 아니요. 인형이요. 불을 좀 꺼드릴까? 불을 좀 꺼드릴까요? 잘 안 보이세요? 아니요, 보여요. 보이죠? 네. 내가 잘. 맞아요. 어떤 분은 이제 이 인형을 이제 애착 인형처럼 아이가 이렇게 이제 아동이 컸잖아요. 컸는데도 큰 애착 인형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도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아동들은 행복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요즘 아동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잠깐 생각해보면 마음껏 놀았던 것 같아요. 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동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산이나 또 들 이렇게 했던 기억이 행복했던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은 아동이잖아요. 아동들이 잘 성장이 돼야지 또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주인공이 아동은 항상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요즘 우리 아동은 학업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가족의 위기 속에 있는 아동들도 있고 또 부모의 이런 방임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욕구가 억제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가 많은 아동들이 저는 이게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이에 비해서 큰 인형이니까 네. 아동 상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선생님 그 아동 상담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던 계기가 있으세요? 지금 지역 아동센터. 네. 전문가시네. 네. 있어서. 지역 아동센터? 네. 네. 몇 명 정도 같이 활동하고 있으세요? 19명. 다 그러면 저학년 위주로 아니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저학년부터 고학년이에요. 네. 중1까지 있어요. 중1까지 있어요? 그렇구나. 네. 어려움 좀 많으시겠다. 그죠? 사진 하나, 지역 아동 센터에 계시다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많은 아동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있다 그러면, 한참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생각했을 때 고민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학부모님께서 늘 들어주시는 입장일 텐데, 지역센터에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혼자 하세요? 시설장이세요? 아니, 센터장님, 생활복지사님, 저 이렇게 세 명. 네. 하고 공익 근무를 네. 여기 보면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고 그냥 싹둑싹둑 자른다는 그런 느낌처럼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가 반면 여기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야구를 하는 아이인데 우리가 가장 그냥 흔하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아동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는데 이론적인 거 눈높이에서 한다는 이론적인 건 잘하는데 이렇게 몸소 감독님이신 것 같은데 이 야구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구를 잘하고 싶은데 아니면 공을 잘
싶은데, 아니면 스피드 있게 던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물어봤을 때 감독님이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감독의 눈으로 그 아이를 이야기해주거나 코치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 눈높이에서, 그죠? 본인이 내려오고 본인이 숙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눈높이는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해? 잘했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담자, 상담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이를 싹둑 자르지는 않는지, 여기 계신 뭐 지역아동 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많은 아동들이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됐어, 그래 알았어, 나중에 해줄게, 그냥 스쳐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정말 막 아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몰라도 돼 이렇게 자르는 이런 상태의 상담도 있을 거고, 여기 감독 선생님처럼 정말 작은 이야기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서 듣고자 그 아동의 눈높이에서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을 건데, 이 후자의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상담을 배우는 자세는 아동이 됐던 또 아니면은 성인이 됐던 그들이 필요로 하는 눈높이에서 들어주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동은 성인과 다른 아동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성인에 비해 언어적 능력이 제한적이고 또 치료적 동기가 부족하며 성인에 대해 매우 의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용해서 좀 폭넓은 이야기를 한다는 반면에 아이는 직설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솔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을 고민을 이야기할지 몰라서 비언어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동의 발달적 특성이 아동 상담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비언어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맡은 그런 상담 선생님들이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쟤 왜 저러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근데 그 아이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거를 이렇게 어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계시지만 경험이 많으면 그 아이 행동 하나 보면서 이 아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먼저 접근할 수도 있죠. 그런 사례가 있으세요? 혹시 몇 년 차? 저 이제 한 달 차. 한 달이에요? 네. 그럼 막 설레이고, 그죠? 네, 설레이고, 막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죠. 네. 얼굴이 빨개졌어. 네. 그래서 아동의 발달적 특성이 아동 상담의 부정적인 요소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아동의 발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수성이 크다는 점은 반대로 아동 상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수성이 크다는 것은 학습 가능성, 변화 가능성, 지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달의 범위가 성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이런 문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이런 아이야 라고 단정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동은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학습의 효과가 성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아동의 문제가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주 호소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인데, 위에 아동 상담은 부모의 요청이나 교사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인은 내가 가서 내 문제를 상담사에게 내담자가 털어놓으면 돼요. 그죠? 근데 아이는 아동의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아동의 문제를 대변해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그 아이의 일어나는 행동들의 이런 문제들을 보고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런 특징이 좀 성인 상담이랑 아동 상담이랑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아동 상담의 목표는 상담자 아동의 부모나 또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의료만 설정되는 것이 그래서 바람직합니다. 알버드 갤러드에 보면
아동의 이해가 없을 경우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고 상담에 대한 동기가 유발이나 또 아동 스스로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감을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의 상담을 교사나 부모가 가족이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상담을 진행해야 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행동의 모습만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에 우리가 오류를 빠질 수도 있는 상담자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담의 특정 목표는 아동의 목표의 우선권을 주되 동시에 부모의 목표나 상담자의 목표에 주의하면서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상담은 상담의 대상이 개별 아동인지 집단인지에 따라 개인 상담으로 또 집단 상담, 가족 상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 기간이 단기간인지 또 장기인지에 따라서 단기 상담과 장기 상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인 아동이 1대1로 상담을 하는 방법이며 개별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이 개별 상담은 상담 역사를 살펴본 대부분 개인 상담의 위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한 달 됐으면 아직 상담을 안 해보실 수도 있고 해보실 수도 있죠. 아직 안 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많이 해요.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하나 요즘 아이들은? 학습에 관련된 학습에 되어 있는 부분. 프로그램 도중에 아이들과 좀 이렇게 싸우는 거 네. 있고 그냥 이제 저는 몰랐는데 아이들끼리 뭔가 또 그게 좀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는데 이럴 때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그럼 어찌 보면 개별 상담하면서 집단 상담까지 같이 이루어지네요. 그죠?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아이의 질문을 그 또래 아이들이 같이 들으면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또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별 상담을 했던 아이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죠. 예, 그게 이제 집단 상담의 장점이에요. 그룹으로 이런 학교 생활에서 아니면 이런 센터에서 하는 그런 지역 상담들이 그 집단 상담들이 굳이 내가 상담자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그 또래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도 스스로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집단 상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집단 상담은 집단의 역동성에 따른 치료적 힘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 집단 상담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고 사회적 기술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래가 중요하고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단순히 그 아이들이 그냥 요즘 유행하는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가 치료가 되기도 하고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또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족 상담은 상담 대상에 따른 또 분류를 살펴볼 건데요. 가족 상담은 내담자와 가족 간의 관계 또는 역기능적 가족 체계의 원인을 두고 아동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아동의 가족 모두가 상담 대상이 됩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길동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센터에서 상담 선생님이 바라볼 때는 이 아이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엄마와의 가정에서의 아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 형제들 간에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일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렇게 좀 넓은 생각으로 바라보셔야지 엄마가 상담을 의뢰한다고 해서 엄마한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 상담은 모든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가족 간 대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게 되는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단기 상담은
1회에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실시하는 거를 단기 상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5회가 지나가면 그거 장기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즉 단기 상담은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4개월 미만의 종료가 돼요. 단기 상담은 그렇지만 장기 상담은 15회기 이상일 때 장기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아버지는 이제 좀 과묵하셨고 근데 사랑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호주머니에 일을 갔다 오시면 그 단팥빵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단팥빵이 이렇게 납작해졌는데 그거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드시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 아버지 진한 사랑을 그 아동기 때는 못 느꼈지만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뭐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교육적이신데 잔소리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매뉴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시골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 계시다가 시골로 오시면서 결혼하시면서 두 분이 안 맞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부모는 아버지는 묵묵히 나가서 일을 해서 오는 것이 가정의 다 아버지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교육적인 건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늘 이렇게 다른 패턴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셨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거는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버님한테도 도움이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거는 이 아빠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줬다 할지라도 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 상담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는 게 그 아동에게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냥 넌듯이 캐디 하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 뭐야 무슨 유튜브 죽여보니 이 한마디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아이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상담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동센터에 계시다고 하시니까 아동 눈높이에서 그 아동들의 말을 얼마큼 내가 귀 기울여 들려주냐에 따라서 좋은 센터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센터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아동의 내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의 정도, 그 다음에 자아 강도, 성격, 기질, 연령 등을 평가하여 상담의 유형을 결정하면 됩니다. 아동 상담에서 다루는 문제의 범위는 상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3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3가지 뭘까요? 퀴즈예요. 죄송해요. 퀴즈예요. 네. 뭐가 있을까요? 상담에 유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생활기도, 상담치료. 네. 근데 주로 이제 선생님께서 하실 거는 생활지도 위주로 하실 거죠. 네, 왜냐하면 가정이랑 일 가정에 그렇게 아이들이 잠깐 머무르는 기간인데 이제 지역가정센터는 특징적인 게 좀 그 지역에 그죠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대상이거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거나 외국인 자녀거나 그래서 부모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끝나고 오면 지역 아동센터에 와서 그 오후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상담을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영양적인 것도 챙겨줄 수 있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곳이 이제 지역 아동센터이죠. 그래서 여건이 막 좋진 않잖아요. 그죠? 풍요롭고 막 뭔가 그 아이들이 학습적이든 아니면 상담적이든 뭔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정말 그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지역 아동센터에 근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가볍다고 생각하면 상담은 그들 중에 선생님이 이제 19명의 아이들을 지켜보는 그들 중에 때로는 한 명이든 두 명이 이 아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 이 아이는 왠지 싫는 것 같아. 이 아이는 뭔가 달라라고 하고 그 한두 명이 일부가 소수 사람들이 구체적인 생활 과제 해결을 그 적용을 돕는 활동이죠. 상담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랑 아동이랑도 할 수 있고 부모님이랑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상담 센터를 연결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많이 보이던가요? 많이 없어요? 아, 네. 다행이다. 저도 현장에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이게 상담까지 해야 되나 생활지도 해야 되는 아이들은 많아요. 생활지도, 기본적인 생활지도, 단체 생활을 사회생활, 교육기관에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생활에 잘 해야 되는 기본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그 기본 생활 습관들이 안 되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상담까지 가는 경우는 과거에는 뭐 정말 한 명, 두 명 소수였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숨부터 나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냥 생활지도만 받으면 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경우에 접해보진 않았지만 왜 많아질까라는 생각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네. 그러면 앞전에 우리 김혜영 교수님께서 권리,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그 기관에서 볼 때 상담이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아지잖아요. 눈에 띄는데 혹시 왜 그렇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세요? 왜 요즘 상담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을까? 정말 해야 할 역할들이 아니고 빠지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지금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아동들하고 섞일 때 부딪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출산이라든가 자녀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 모두 다 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부딪히는 것들 다 들어주다 보니까 혼자서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여러 아이들이 있는 기관에 오면 서로 나눠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내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상담이 지금 많이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 주기를 제가 써도 될까요? 이쪽이 써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너무 인상 깊었어요. 한 아이가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잠깐 종이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기관에는 뭐 선생님들 계신 기관에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뭐 색연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종이에 이런 종이도 놓여져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접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이렇게 그 다양한 종이를 놓은 바구니에서 이렇게 A4 정도에 되는 종이, 하얀 종이를 이미지를 하나 꺼내더니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왜 잘랐을까요? 다른 친구들 쓰라고. 그죠? 네. 아우, 똑똑해요. 근데 이렇게 유심히 가르쳤더니 이렇게 종이를 딱 자르더니요. 여기를 뚝뚝 말아요.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거를 막 이렇게 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말았어요. 이렇게.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아빠 힘내려고요. 아빠 힘내낼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리를 의자에 탁 뽑았더니 이거를 이렇게 꼽는 거예요. 담배죠, 딱 보니까. 그랬더니 이 종이를 다 찢더니 친구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자, 너도 하나 가져, 너도 하나 가져. 이렇게 7살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불렀어요.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담배 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빠가 사용하는 거니까 이제 어린이니까 그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안 하면 좋은데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지만 너는 그걸 흉내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로. 근데 이 아이가 1단계에서는 다 줬다는 거는 그죠? 다 줬다는 건 모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근데 어른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담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상황을 들어서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 시간에 자유놀이 시간 됐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노는 거예요. 종이를 아까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다가 빨간 색연필로 불에 탄 것처럼 그려요. 그랬더니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말더니 뭐라 그러냐면 진짜 담배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저 창문에 대고서 불실 봉지 창문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데리고 내리셨어요. 이 아이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끔히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도 1차적으로 했었고 근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를 불러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7살 남자아이인데 이 담배의 개념이 안 좋은 건데 너무 이거를 행복하게 하루 종일 담배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나중에 담배 디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아직은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불렀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누가 그러면 다 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근데 아버님만 담배를 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담배를 피신다고 하더라. 네. 아이가 제가 따끔히 누구야 이거 담배 피는 건데 이거 참 안 좋은 거야. 그럼 너 7살인데 선생님 네가 이렇게 크는 거 원치 않아. 이거 나쁜 행동이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도 해요. 우리 엄마도 피는데요. 근데 왜 나쁜 거 엄마 아빠는 하는데요? 나한테 막 이렇게 약간 정당화를 시키는 그런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부모님 불렀는데 엄마의 아빠는 좀 말씀 안 하셨는데 아빠가 엄마가 누가 그렇게 잘하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7살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분위기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거는 엄마 아빠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 이제 집에서 안 피고 이렇게 나가서 복도에서 피시고 하시나 봐.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세 번째 단계 뭐였냐면 이 아이랑 산책을 가잖아요. 그러면 담배 꽁초 한 마리 쓰는 주워서 펴가는 거예요. 못행 했더니 담배 꽁초 산책을 가잖아요. 현장에서 가더라도 골목골목에 담배 꽁초들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담배 꽁초만 보면 다 주워다가 이렇게 피는 흉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는 어르신들이 다니면 막 쫓아가서 건강에 안 좋은데 담배 왜 피는 거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빨리 죽으려고 그러죠?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엄마가 했던 말이잖아. 안 걸릴 건데 그 어른의 나이에 기준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의견들을 너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한 6주에 걸쳐서 이 아이 담배에 대한 거를 정말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부모의 이런 양육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엄마 아빠가 담배를 제가 끊을 수는 없지만 줄이시고 그리고 아이 앞에서 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2번, 3번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한 6주에 걸쳐서 그 아이를 상담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요즘 아동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지도, 상담치료, 그 다음에 영역에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생활지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고, 심리적 갈등들이 좀 줄어들고 성격장애 이렇게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나 조언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치료는 우리가 조언을 해준다고
줄지 않아요. 또 상담을 해준다고 줄지 않아요. 심리치료는 시간 오래 걸리지만 약물까지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생활지도라든지 상담에서 이렇게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하시는 생활지도 그 다음에 그 대다수 아이들은 잘 크겠지만 일부 한두 명 아이들은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거나 내가 상담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자를 부르거나 아니면 그것 또한 안 된다 그러면 연결을 해주거나 가장 좋은 거는 부모랑 그 아이랑 같이 상담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 문제는 매우 복잡하죠. 네,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다 교수들인데 여기 왜 있어야 되나 막 고민되죠? 괜찮아요? 네. 인간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또 상호 관련성이 높아서 현실적인 문제도 무의식적 특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잘했다 못했다 구분짓는 일은 어렵지만 최근 들어서 상담의 방향이 매우 이렇게 지향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 상담 받았어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우리 아이가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왜 그러죠? 그래서 거침없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꺼내서 상담 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태도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동의 문제는 대부분 유전적으로 드러나고 관찰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가를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 발달적 장면에서 발생되는 주요 문제의 범위를 살펴보면 상담 피해드 웰빙 모델에 적용해서 이렇게 7가지 따가지고 앞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헬핑 모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의 주요 문제에는 대인 간의 갈등 문제, 또 그 다른 사람이랑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기 안에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죠. 개인에게는. 아동의 문제들 증상에 따라 진단하고 분류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추측된 정보에 기초하며 병의 원인과 애후에 탐색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그에 따라 최선의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 계획이나 상담의 개입 방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주의력 결핍은 아시죠? 네, 주의력 결핍, 네 맞아요. 주의력 결핍, 가해 행동 장애는 단순히 매우 활동적이고 충동적이며 산만한 것이 특징이고, 품행 장애는 적대적이며 또 반항 장애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지닌 다양한 반복적인 나쁜 행실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의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또한 자폐 스트로모르 장애는 유아 초기부터 사회적 관계, 언어 발달, 행동적 레퍼토리를 중대하게 저하시킵니다. 우리가 자폐라고도 하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태생적이고 자동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습장애는 개인의 생활, 연령, 전반적 지능과 현재까지 받아온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기대되는 수준에 비해 특정 영역의 실제적인 학업 기능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다변적 통계적 접근을 특정 장애와 일치하는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아동을 판단하는 차원적 접근이며, 차원적 접근은 정상과 정신병리를 연속적인 것으로 보며 증상의 수가 그의 심각성을 나타낸다는 생각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동 상담론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이야기든지 기다라든지 청지기는 심장소리까지 들리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